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상식사전 저자 백영록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주택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봤죠. 그러면 상가 건물 같은 경우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봤는데요. 주택은 이제 용도를 따집니다. 그래서 주거용으로 쓰냐, 그러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습니다. 물론 상가 건물도 용도를 따지죠. 그래서 영업용으로 써야 됩니다. 그냥 뭐 물건을 제조한다든가 제조용이 아니고요. 거기서 돈을 주고 상거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주택이든 상가든 용도로 따지는 거죠. 그런데 상가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 용도도 영업용으로 건물을 갖다가 사용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한 우리가 그러한 그 환산 보증 금액이 일정한 어떤 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러한 적용 범위 안에 들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환산 보증금은 또 뭐고? 적용 범위는 뭐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더 나아가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은 얼마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소액 임차인 범위, 그다음에 그런 그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받는 범위가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을 또 궁금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 검색한 내용마다 그런 적용 날짜라든가 뭐 이런 게 정확히 일치하면 상관이 없는데 조금씩 달라요. 다르고 또 뭐냐면 내가 관심 있는 지역만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막 여러 지역들이 섞여 있어가지고 보다 보면 또 막 혼동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지역에 대한 정확한 그런 정보를 알고 싶다면 이제부터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인터넷 등기소에서 오른쪽에 여기 소액 임차인 범위 안내라고 있죠? 이걸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했더니 이렇게 지도가 나오네요. 그래서 지역별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시가 서울특별시니까 한번 서울특별시 걸 한번 클릭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더니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연도별로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들어가기 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되냐? 여기 기준 시점이라고 있잖아요. 이 기준 시점은 여러분들이 세를 들어서 그 동주민센터 가서 확정일자나 전입신고한 날이 아니에요. 아니고 여러분들이 세를 들여가고자 하는 집에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띄워보면 거기에 근저당이나 어떤 담보와 관련된 물건이 잡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최초의 그 물건의 설정일자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입주는 2021년도 9월 달에 했어요. 그러면 내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만 들어가면 나는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소한 5천만 원은 받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입주는 2021년도 9월 달에 하셨다 하더라도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주택에 담보가 하나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담보 날짜가 1990년 3월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2천만 원에 한해서 700만 원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증금이 1억 원이라면 나는 그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들어간 그 주택의 전입신고는 확정일자가 아니다. 그 주택에 설정된 입주하고자 하는 그 주택에 설정된 담보, 근저당권 설정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좀 다른 게 있어요. 임차인 보증금 범위, 소액 임차인에 관련된 거예요. 이 범위 안에 들어가면 소액 임차인이 된다는 얘기인데 보증금이 맞아요. 상가도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앞에 보니까 적용 범위라는 게 있네요. 이건 뭐냐면 앞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냥 용도가 주거용이면 그냥 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받아요. 그 중에서 이 임차 보증금이 이 안에 들면 소액으로서 최우선적으로 어떠한 권리보다도 보증금의 이만큼은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고,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받으려면 이 상가 건물은 용도가 영업용으로 쓰면서 이 환산 보증금, 즉 뭐냐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예를 들어서 보증금 1억에 월세가 200이다 그러면 보증금 1억 더하기 200 곱하기 100이니까 2억이죠. 그러면 1억 더하기 2억이면 3억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바로 환산 보증금. 이 환산한 보증금이 이 적용 범위 안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대상이 되고, 그 중에서 단순히 여기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이라는 것은 방금 한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내가 월세 2천에 100이다 그러면 바로 그 월세 그 보증금 2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에 속하면 바로 최우선 변제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있죠. 그 최우선 변제를 받는 데 있어서 그냥 이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느냐, 무조건.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 포함해서 건물 가격의 2분의 1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소액 임차인으로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소액 임차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2천만 원을 갖다가 뭐 2,200만 원 이렇게 범위를 갖다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건물 감정 가격이 1억, 토지 감정 가격이 1억이다. 그러게 해서 2억이단 말이에요. 그럼 2분의 1은 1억 안에서만 받아야 되는데 임차인이 예를 들어서 6명이나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6명 같은 경우에서는 상당히 그 금액을 1억 원을 넘어가죠. 그러면 6 나누기 1억 해가지고 이분들이 받을 수 있는 1,666만 원밖에 받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2,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다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까지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본인들이 정확하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대상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